오늘 밤은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면서 올겨울 들어 가장 추울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확대된 청소년 추방유예 프로그램의 신청 접수가 18일부터 시작됩니다. 민권센터가 신청 대행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21일 플러싱 설 퍼레이드가 개최됩니다. 퀸즈 한인회가 많은 한인들의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퀸즈 플러싱과 베이사이드 지역에서 플러싱뱅크 ATM을 이용한 고객들이 신분 도용 피해를 입었습니다. 맨하튼 미드타운에 들어서는 임대용 서민 아파트의 신청 접수가 시작됐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오늘 많이 추우셨죠? 오후부터 기온이 곤두박질 쳤는데요. 밤에는 기온이 더 떨어지면서 올겨울 들어 가장 추울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시속 20마일의 강풍이 불면서 체감 온도는 더 떨어지겠습니다. 기상청은 오늘 점심 무렵부터 급강하하기 시작한 기온이 밤에는 화씨 8도, 섭씨 영하 13도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올 겨울 들어 가장 낮은 기온으로 뉴욕시 일원에 한파가 엄습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특히 일부 지역에서는 시속 20마일이 넘는 강한 바람까지 동반되면서 체감 온도는 섭씨 영하 20도대로 내려갈 것으로 관측됐습니다. 기상청은 외출 시 옷차림에 주의하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한편 6일부터는 최저 기온이 화씨 20도대로 회복하겠습니다. 하지만 다음 주부터는 다시 최저 기온이 화씨 10도대로 떨어지면서 한동안은 강추위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확대된 청소년 추방유예 프로그램의 신청 접수가 이번 달 18일부터 시작됩니다. 민권센터가 이 추방유예 프로그램의 신청 대행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민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작년 11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발표한 추방유예 행정명령으로 인해 불법 체류 청년 추방유예 조치 다카의 혜택이 대폭 확대됐습니다. 이민국은 확대된 다카 정책 해당자들의 신청을 오는 2월 18일부터 접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불법 체류 청년들의 추방유예 혜택이 증가하면서 민권센터는 불법 체류 신분의 한인 구제에 나섰습니다. 다카가 처음 시작된 이래 500여 명의 신청을 대행해온 민권센터는 다카 정책이 확대된 만큼 소속 변호사를 통해 신청인들에게 필요한 법률 상담과 신청서 작성 대행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2월 18일부터는 새롭게 자격을 획득한 다카 대상인들이 신청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저희 민권센터는 기존의 다카 서비스와 마찬가지로 무료로 신청과 그 법률 상담 일체를 제공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만료를 앞두고 계신 분들은 이제 갱신이 필요하신데 그건 역시 저희가 무료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확대된 다카를 신청하기 위해선 미국에 입국했을 당시 16세 이하여야 하고 2010년 1월 1일 이전에 입국한 기록이 필요합니다. 또한 미국에서 고졸 이상 학력 또는 GED를 취득했거나 미군 예비역이면 신청 가능합니다. 뿐만 아니라 중범죄로 인한 유죄 판결이 없어야 하며 경범죄 경력이 있는 사람은 이민 변호사와 논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혹시 그 경범죄 그 기록이 좀 있으신 분들은 신청하기 전에 사전에 이민 변호사와 반드시 그 상담이 필요로 합니다. 확대 다카 신청을 위한 민권센터의 무료 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사람은 민권센터에 연락해 사전에 예약해야 합니다. KBN 뉴스 박민기입니다. 음력 설이 약 2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올해도 플러싱 설 퍼레이드 준비가 한창인데요. 한인과 중국인 커뮤니티가 합동으로 주최하는 설 퍼레이드에 많은 한인들의 관심과 참여가 당부되고 있습니다. 한인과 중국인 커뮤니티가 합동으로 주최하는 올 플러싱 설 퍼레이드에는 60여 개 한인단체에서 총 1,200여 명이 참여하고 꽃차 5대가 동원될 예정입니다. 퀸즈 한인회는 4일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에는 H마트와 플러싱 세이빙스뱅크, 한국관광공사 뉴욕지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뉴욕협의회, 그리고 뉴욕 한인 직능단체협의회가 꽃차를 후원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퍼레이드의 행진 경로는 예년과 같이 유니온 스트릿에서 출발해 샌포드 애비뉴를 거쳐 메인 스트릿 노던 블러바드까지 이어집니다.
행진을 마친 뒤에는 플러싱 금강산 연회장에서 K-팝 댄스 컨테스트와 국악공연 어린이 패션쇼가 열립니다. 또 금강산과 산수갑산 식당에서는 떡국이 무료로 제공됩니다. 류재봉 퀸즈 한인회장은 올해 퍼레이드에서는 한인 행렬이 먼저 출발한다며 한인들의 많은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한편 한인회는 올해 퍼레이드를 위해 모금된 후원금이 23,800달러로 지난해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며 후원의 손길을 기다린다고 밝혔습니다. 퀸즈 플러싱과 베이사이드 지역에서 플러싱뱅크 ATM을 이용한 고객들이 신분 도용 피해를 입었습니다. 약 120여 명에 달하는 피해자들의 계좌에서 돈이 인출됐는데 현재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뉴욕시경 경제범죄 전담반은 지난해 10월부터 플러싱뱅크 ATM을 이용한 고객들이 잇따라 신분도용 피해를 입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시경은 신용카드의 개인정보를 복사하는 스키밍 장치가 이번 범죄에 사용된 것으로 추정하고 현재 수사 중에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존 브란 플러싱뱅크 CEO는 모든 ATM에 대해 점검을 하고 있다며 비밀번호와 신용카드 정보가 노출돼 현금이 인출된 고객에 대해서 환불 조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토마스 컴포티 백구경찰서장은 피해를 입은 고객들이 플러싱과 베이사이드를 관할하는 109와 111 경찰서 지역에 사는 주민으로 모두 계좌에서 돈이 인출된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ATM을 이용할 때는 꼭 손으로 가리고 비밀번호를 입력해달라며 주민들의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맨하튼 미드타운에 들어서는 임대용 서민 아파트에 신청 접수가 시작됐습니다. 투베드룸의 한 달 렌트가 1,100불가량이라는데요. 신청은 3월 16일까지 뉴욕시 하우징 커넥트 웹사이트에서 접수할 수 있습니다. 맨하튼 미드타운 이스트사이드에 들어서는 임대용 서민 아파트에 신청 접수가 시작됐습니다. 총 19가구를 모집하며 접수 마감은 오는 3월 16일까지입니다. 스튜디오에서 투베드룸까지로 스튜디오는 총 5가구, 월 렌트는 $847이며 원베드룸은 11가구, 월 렌트 $909, 투베드룸은 3가구로 월 렌트 $1,101입니다. 수용 인원은 스튜디오 1명, 원베드룸 1명에서 2명, 투베드룸 2명에서 4명이고 신청 자격 조건은 스튜디오의 경우 연소득 기준이 $3720에서 $35,280까지입니다. 원베드룸은 혼자 살 경우 연소득 $32,880에서 $35,280, 2명이 살면 연소득 범위가 $32,880에서 $43,320까지입니다. 투베드룸은 2명 거주 시 연소득 $39,532에서 $43,320까지, 3명은 $39,532에서 $45,360까지, 4명은 $39,532에서 $53,340까지입니다. 신청은 온라인 또는 우편으로 접수되고 있습니다. 온라인의 경우 뉴욕시 하우징 커넥트 웹사이트에서 신청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 1월 말부터 많은 양의 눈이 자주 내리면서 도로 곳곳이 파손됐습니다. 특히 늘어난 파톨 때문에 운전자들의 피해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피해를 본 운전자들을 대상으로 피해 보상 청구가 접수되고 있습니다. 뉴욕시 교통국은 지난 1월 말부터 이어지고 있는 눈 폭풍으로 인해 매일 400에서 500여 개의 파톨이 뉴욕 시내 도로 곳곳에서 생성되고 있는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특히 제설 작업이 끝나자마자 뉴욕시 불만 신고 311 센터에 파톨 관련 신고가 폭주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시 교통국은 제설 작업으로 인해 도로가 패이고 있는 것은 물론 날씨가 추워지고 땅속에 스며든 수분이 얼면서 부피가 팽창해 아스팔트를 파손시키는 현상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운전자들에게 각별히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와 관련 뉴욕시 감사원은 파톨로 인해 손상을 입거나 사고가 발생한 차량들의 피해 보상 청구를 접수받고 있습니다. 보상 청구는 차량 손상이나 사고 발생 후 90일 이내에 가능하고 보상 청구 양식을 작성해 제출하면 됩니다. 파톨과 차량 손상 내역을 사진으로 찍고
자동차 견인 시에는 영수증을 함께 첨부해야 합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미주 노선 항공요금의 단합으로 인해 집단 소송이 제기됐었죠. 이때 접수된 보상 청구에 대한 검증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검증 절차는 4월쯤 종료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집단 소송 대리인인 러스트 컨설팅 측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된 보상 청구에 대한 검증과 심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 검증 절차는 4월쯤 종료될 것으로 전망했으며 절차가 종료되는 즉시 각 신청자들에게 배상금 체크나 쿠폰이 우편으로 배달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보상 청구 검증 과정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검증 과정에서 증빙 자료가 추가로 요구될 경우 신청자에게 다시 연락이 갈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대한항공은 지난 2013년 12월에 현금 3,900만 달러와 2,600만 달러 상당의 여행권 등 총 6,500만 달러의 배상금 지급에 합의한 바 있습니다. 또 아시아나는 2011년 7월에 현금 1,100만 달러와 쿠폰 1,000만 달러 등 총 2,200만 달러의 배상금에 합의하고 법원으로부터 최종 승인을 받았습니다. 뉴저지의 교량 40곳은 긴급 보수가 필요할 정도로 안전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북부 뉴저지에만 12개 교량이 포함됐는데 정작 수리에 들어갈 예산이 부족해 당국이 예산 확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제이미 폭스 교통국장이 4일 긴급 보수가 필요한 교량 40곳을 발표했습니다. 북부 뉴저지에는 문제 교량이 12개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가운데는 지난달 21일부터 일부 차선이 통제된 채 긴급 보수가 진행되고 있는 버겐 카운티의 이스트 러더푸드와 허드슨 카운티, 시카커스 사이 3번 도로의 해켄색강 교량도 포함됐습니다. 4번 도로에서는 해켄색과 티넥 인근 교량이 포함됐고 또 리틀페리와 로다이를 잇는 46번 도로 교량도 안전 문제가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이런 안전 문제에도 불구하고 교량을 보수할 만한 예산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교통국은 도로와 교량 보수 등을 위해 사용되는 교통기금이 오는 6월에는 고갈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에 주의회는 4일 교통기금 확충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날 구체적인 방안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스티븐 스위니 주 상원의장과 빈스 프리에토 주 하원의장은 곧 교통기금 마련을 위한 대책이 나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는 15일 맨하탄에서 최대의 스포츠 축제 2015 NBA 올스타전이 개최됩니다.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는 이 올스타전을 기념하는 메트로 카드도 출시했습니다.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는 이달 15일 맨하탄 매디슨 스퀘어 가든에서 개최되는 최대 스포츠 축제 프로농구 올스타전을 기념해 메트로카드 60만 장을 발매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메트로카드는 카드 전면과 후면에 뉴욕에서 개최되는 2015 NBA 올스타전 게임을 홍보하는 문구와 그림으로 장식되어 있습니다. 카드는 뉴욕시 전역 13개 전철역에 60만 장이 배포됐으며 전철 이용객들은 수량이 소진될 때까지 13개의 역내 부스나 승차권 자동 발급기에서 NBA 올스타전 메트로 카드를 구입할 수 있습니다. 13개 역 중에는 한인들이 많이 이용하는 역인 맨하탄 42가 타임스퀘어, 그랜드 센트럴, 34가역 등도 포함됐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